안녕하세요. 원장 윤정입니다. 자, 네, 2022학년도 상반기 부모교육에 이렇게 참석해 주셔서 너무 감사의 말씀 드리고요. 어저께가 어버이날이었죠. 그래서 제가 어버이날이어가지고 좀 되게 재밌는 시를 한 편을 읽었어요. 제목은 어버이날이고요. 이환헌이라는 시인이 이렇게 쓰셨는데 내용이 이렇습니다. 아들 딸아 꽃만 받고 끝내기엔 내가 너무 정성으로 키웠단다. 네, 어저께 누군가의 아들과 딸로서의 역할을 충분히 하고 오셨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바로 오늘은 이제 누군가의 부모로서 훌륭한 부모가 되기 위해서 이렇게 귀한 시간 내주셔서 자리를 했습니다. 자, 오늘 강의해 주실 빈중현 과장님을 소개하겠습니다. 큰 박수로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수학과, 부천성공학병원 수학과 과장 빈중현입니다. 오늘 이제 보호자분 대상으로 건강 강좌를 준비하면서 어떤 부분이 이제 우리 부모님들이 가장 궁금하고 관심이 있을까 하는 거에서 처음으로 이제 한번 이제 아이가 키가 크고 똑똑해졌으면 하는 것은 모든 부모님의 바람이 아닐까. 그러면 그 방법적인 부분에서 아이를 건강하게 잘 키운다면 저런 결과가 나올 수 있다라는 부분을 이제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드리고 이제 그 부분을 이제 잘 할 수 있도록 방안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건강하게 잘 키우면 아이들의 건강을 통해서 지혜가 얻어지고 이제 마음이 편하면 더 좋은 성장을 할 수가 있고 그러면 그렇게 이제 건강하게 키우려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제 그런 순서대로 오늘 발표 진행해 보겠습니다. 그 운동을 했을 때 왜 이제 성적이 좋아질까? 그 요즘 책에서 트렌드가 이제 뇌과학이고요. 그 뇌과학 책들을 보면은 운동을 좀 이게 잘 했을 때 그 뇌 발달이 잘 된다 이제 이런 내용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에서 영교시 체육 수업, 즉 이제 우리가 뭐 8시든 9시든 1교시 수업이 있다고 했을 때 그 이전에 1시간 정도 전에 운동장에 또는 체육관에 모여서 자유롭게 이제 운동을 해라. 그 시간을 주어진 거죠. 조금 더 일찍 이제 등교를 할 수 있게. 그랬더니 이제 학교 성적이 이제 매우 우수해졌던 거죠. 단지 그거 하나만은 이유로 다른 건 다 변수가 없이. 그럼 이제 왜 이것이 작용이 됐을까? 우리가 실제로 뭐 어떤 운동을 하라고 지시한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여기 몇 가지가 있겠죠. 일단 운동이라는 것 자체가 아이한테 도움이 됐고, 두 번째는 우리가 수업 시간보다 좀 더 일찍 나와야 되기 때문에 일찍 일어나고, 일찍 일어나려면 일찍 자야 됩니다. 그러니까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는 부분이 또 중요하게 되고, 또 어쨌든 친구들이 모여서 이제 운동을 하다 보면 조금이라도 구체적인 움직임을 갖게 때문에 그런 움직임을 통해서 이제 아이들이 좀 더 이제 건강하게 이제 되는 부분이 되고, 또 그로 인해서 또 성적이 올랐다 이런 내용이 있고요. 공부가 사실은 이제 뭐 쉽게 하는 사람, 뭐 공부가 취미예요 하는 사람도 있긴 하겠지만 보통 이제 공부라는 것이 이제 아주 힘든 정신 노동이거든요. 그럼 이제 그런 부분을 우리가 이제 했을 때 우리가 하는 거에만 집중을 한다는 거죠. 그렇다면 아기들은 힘든 겁니다. 그거를 하는 것만 너 몇 시간 했니? 얼마만큼 이렇게만 얘기를 하니까 아이들은 이제 힘든 건데, 그게 아니라 이게 재미있게 다가가려면 자기가 그걸 하는 것이 크게 어렵지 않게 쉽게 할 수 있어야 줘야 되거든요. 그러려면 우리가 공부 시간이 길지 않더라도 짧게 하더라도 아주 효율적으로 공부를 할 수 있으려면 집중력과 또 긴 시간 공부할 수 있는 지구력이 필요하겠습니다. 그러려면 역시 운동을 통한 건강이 필요할 것 같고, 제가 이제 나중에 의대 다니고 나서 나중에 이제 저도 이제 교육적인 걸 보면서 공부하는 이런 영상을 보다 보니까 그 공부의 순서가 있답니다. 첫 번째는 엉덩이, 앉아 있어야 된다. 앉아 있지 않는데 공부하기 어려워요. 두 번째는 손, 써야 된다. 세 번째는 눈, 이제 눈으로 파악을 하고, 네 번째는 가슴. 내가 이 공부를 왜 해야 되냐를 알고 공부를 해야 진정하게 이제 공부를 잘할 수 있다. 이제 이런 얘기를
그런데 어쨌든 첫 번째는 일단 앉아 있어야 된다. 그러려면 앉아 있을 수 있는 체력이 필요하다. 그럼 이제 아까 말했다시피 우리가 공부하는 그 운동 그런 거에 또 중요하지만 그거를 이제 충분히 공부라는 것도 이제 노동이기 때문에 그거를 이제 잘 회복하기 위해서 물론 회복적인 부분이 좀 특화된 것이 있지만 결국 운동 자체가 훨씬 더 이제 그런 회복을 많이 도와준다라는 거고요. 몸은 정직하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운동을 한 만큼 뭐 바로 즉각 답은 안 주겠지만 꾸준히 운동을 하면 결국 그 성과가 자기 몸으로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아주 작은 성공들을 계속 이루다 보면 자기 스스로도 자신감이 생깁니다. 아, 나도 할 수 있구나. 그리고 남들보다 조금 더 육체적으로 건강하고 할 수 있으면 이제 계속 더 다음 단계의 운동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정직한 결과, 내가 노력한 만큼 결과가 나온다면 아, 나도 공부도 어느 정도 하면 공부한 만큼 결과가 나오겠구나. 이런 것을 배우면서 이제 공부가 재밌게 되는 상황이 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키고요. 사실 여기 유전, 영양, 운동, 수면 이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는 아이의 키를 좌우하는 요소입니다. 순서대로 중요한 순서대로 써드렸습니다. 유전, 즉 부모 키에 의해서 이미 정해집니다. 거진다. 사실은 이제 거의 결정 났는데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플러스 알파 조금이라도 아이를 엄마 아빠보다 좀 더 큰 아이가 됐으면 하는 바람. 그렇지만 지금 뭐 우리 부모님들 또는 우리 아이들을 보면 사실 점점 우리가 잘 먹는 시대가 되다 보니까 우리 부모님 또 우리 자녀들이 부모님보다 조금 더 성장하는 그런 평균치를 가지고 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전적인 영향이 제일 강하지만 우리가 나머지 할 수 있는 영양이나 운동, 수면적인 부분을 잘 이제 해준다면 아기 키는 더 잘 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너무 비만하거나 너무 저체중이 되면 결국 이제 그 좋은 성장을 가져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뒤쪽에 제가 비만과 저체중 관련한 내용을 말씀드릴 거고요. 가장 이제 키 크는 쪽에 좋은 운동이 이제 농구랑 줄넘기가 이제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운동인데 뭐 물론 좋아요. 다른 운동도 물론 어느 정도 도움이 될 것 같고요. 그런데 이제 제가 주로 신경 환자를 보다 보니까 이제 두통이나 이제 내전증 환자들은 제가 이제 좀 농구나 줄넘기는 좀 금지시키거든요. 이제 머리를 많이 울리게 되니까. 그럼 이제 결국 농구랑 줄넘기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운동의 자극은 이제 이 발 뒤꿈치 쪽에 아킬레스건 쪽의 자극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줄넘기를 하는 느낌의 운동, 즉 이렇게 선 자세에서 발 뒤꿈치만 계단을 짚고 해도 되고요. 이런 운동만 해도 충분히 이제 농구랑 줄넘기를 대체할 수 있는 성장을 유도할 수 있는 운동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잘 자야 된다, 그죠? 근데 무조건 길게 자면 좋으냐? 어느 정도 일리는 있지만 너무 또 자게 되면 허리에 부담도 가고요. 그래서 이 자는 시간을 적절히 자면서 그 잠이 아이의 피로 회복에 충분히 될 수 있게 하려면 어떤 걸까? 이게 다 연결되어 있는 겁니다. 잘 먹고 운동하고 그래야 또 잘 잘 수 있고 또 잘 자야 또 우리가 일상생활을 잘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좀 더 좋은 수면을 갖기 위해서는 역시 운동이 중요하다. 이제 좀 이제 뜬금없는 요소인 자유라는 부분이 있는데요. 제 친구 중에 엄마 아빠가 다 키가 크고 자녀 둘이 이제 아들인데 첫째는 키가 컸고요. 둘째는 키가 좀 작았습니다. 엄마 아빠가 다 키 큰데 왜 첫째랑 둘째가 키가 차이가 저렇게 나지? 먹는 거는 거의 둘 다 비슷하고 운동도 비슷하고 근데 차이점은 첫째는 좀 안타깝게도 중학교 때까지 계속 말썽 피우고 사고를 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고등학교 가서 정신 차려서 공부를 했던 거죠. 그러니까 이제 둘째는 너무 이제 착하고 이러니까 부모님이 아이고 우리 둘째 너무 착하고 그렇다 그러니까 얘가 어떻게 해요? 잘한다 그러면 더 잘해야잖아. 그죠? 자기가 하고 싶은데 말도 잘 못해. 그러니까 이제 제가 말하고 싶은 건 말썽 피우고 그러라는 게 아니라 어찌 보면 큰애는 지 하고 싶은 대로 그냥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거칠 것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 우리가 마음이라는 게 내가 주도하는 물론 이제 그게 안 좋은 쪽으로 향하고 있으면 그걸 좋은 쪽으로 이제 틀어주고 우리가 이끌어줘야 되긴 하겠지만 아기가 부모의 뜻에 따라 넌 이렇게 해야 돼 라고 하는 게 아니라 넌 뭘 하고 싶니 물어봐주고 아 그래? 그러면
그걸 너가 하기 위해서 나는 뭘 도와줄까? 이제 이런 부분. 그러니까 아기 스스로 선택해서 할 수 있고 자기가 해서 이룬 거면 그거는 내공이거든요. 근데 무슨 말이야? 엄마 아빠가 야 너 공부해 그러면은 얘가 성적이 좋으면 누구 공이에요? 엄마 아빠 공이 되는 거예요. 왜? 엄마 아빠가 하라 그래서 한 거거든요. 그럼 얘는 이제 자기가 주도한 게 없는 거죠. 재미도 없고 공이 다 부모 쪽으로 가는 거니까. 그게 아니라 이제 오히려 부모님께서 얘가 원하는 게 무엇인지 물어봐 주시고 뭘 했으면 좋겠는지 그렇게 서로 소통도 하고 자기가 할 수 있는 시간을 좀 주게 되면 마음의 여유가 이제 있고 자기가 이제 좀 그렇게 억누르지 않고 편하게 할 수 있으면 그런 부분이 이제 조금 키 크는 데 영향이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봤습니다. 자, 비만이고요. 사실은 이게 애들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그런데 이제 소화 비만이 결국 계속 가더라고요. 그래서 비만에서 이제 가장 중요한 거는 먹는 거겠죠. 근데 맛있는 거를 먹고 싶지 않은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데 맛있는 거 먹어가면서 체중 감량을 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칼로리가 낮은 것이 이제 대표적으로 맛이 없다라고 할 수 있는데 이제 현미나 두부 같은 거를 튀기거나 볶지 않고 삶거나 쪄서 기름기를 빼가지고 먹으시는데 저기 이제 입이 좋은 게 아니라 몸에 좋은 음식을 먹자는 거고요. 제가 요 식사 순서를 일단 우리가 식당을 간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한식집을 가면 제일 먼저 이제 샐러드 같은 채소가 나옵니다. 그걸 이제 먹죠. 그 다음에 이제 고기 같은 생선 이런 게 나오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에 이제 밥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그 순서대로 사실은 식사해 주는 게 약간 다이어트적인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채소 이렇게 하는 것은 덩어리가 크고 그러니까 애들이 좀 먹기 어려우니 뭐 가볍게 이제 한 반 컵 정도의 녹즙. 근데 이제 그걸로 하면 맛이 좀 그러니까 과일 좀 넣어서 맛있게 조금 한 다음에 한 잔 마시게 하고 그 다음에 고기와 채소류를 해가지고 같이 이제 단백질을 섭취할 수 있게 하면서 그렇다고 이제 밥을 안 먹게 할 수는 없으니까 밥을 먹었다는 느낌을 갈 수 있게 정말 이제 표현을 할 수가 있는 정말 아주 작은 공기에 밥 한 숟가락 먹는다는 느낌으로 탄수화물을 많이 줄여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우리가 이제 당연히 이제 비만을 해결하기 위해서 운동이 필요한데 과한 비만이면 음식 조절이 먼저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너무 체중이 과한데 이제 운동을 하게 되면 이 하중이 무릎하고 발목에 많이 가거든요. 그래서 심한 비만일 때 운동을 많이 하게 되면 이제 관절이나 부상 위험이 있기 때문에 음식 조절로 어느 정도 체중을 좀 줄인 후 그 다음에 이제 운동을 병행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저체중. 사실은 좀 안타까운 부분이 있습니다. 열심히 부모님이 먹이고 싶은데도 불구하고 아기들이 안 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좀 안타까운데 그래서 뭐 무유수유, 분유수유 이럴 때는 어떻게든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생후 한 6개월부터 이유식을 하니까 좀 그때 안 크던 아이들을 또 이유식을 하면서 좀 보완하는 경우도 있고 그래도 어쨌든 12개월에 10kg를 찍어주면 좋은데 한 7kg에서 8kg 정도로 만들어서 오시는 그러니까 정말 열심히 노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12개월부터 24개월까지 분유를 우리가 이제 돌 되면 분유를 생우유로 바꾼다고 이제 생각하시고 분유를 이제 그만 먹이시긴 하는데 잘 먹고 잘 크는 아이야 상관없지만 이제 가장 이제 많은 부모님들이 오해를 하시는 부분이 여기에 있습니다. 이제 분유랑 우유는 대체제가 아닙니다. 우유는 칼슘과 단백질이 함량이 높은 음료예요. 물이에요. 분유는 식사입니다. 그러니까 얘가 밥을 먹던 걸 12개월부터 밥을 빼고 물을 준다? 그럼 안 좋겠죠. 그러니까 안 좋다는 게 무슨 말이냐면 밥을 잘 먹는데 우유도 먹는다. 그건 괜찮아요. 밥도 잘 먹고 하는데 우유도 뭐 간식처럼 먹는다. 물론 우유를 하루 한 400 이상 먹으면 위장장애로 올 수 있으니까 보통 한 200 정도 먹는다는 느낌, 한 팩 정도 먹는다. 많아도 2팩. 그 정도로 생우유 줄 수 있고 단 이제 제가 다음번에 간식을 치우자고 했는데 가장 대표적인 간식이 과일하고 우유입니다. 제가 과일하고 우유가 나쁘다고 말씀드린 게 아니라 그걸로 배를 채우면 밥을 못 먹어요. 그래서 저체중 아이들은 제가 집에 물, 반찬, 밥 빼고는 다 치우라고 합니다. 어려운 부분이 뭐가 있냐면 얘가 체중이 적은데 큰 애가 있는 거예요. 큰 애가 있으면 얘를 위해서 또 간식이 준비돼야 되니까 어쨌든 얘가 일단 더 저는 급하니까 큰 애가 좀 힘들더라도 일단 간식을 다 치우고 밥을 잘 먹을 수 있게 좀 해주라. 이렇게 말씀. 제가 이제 특수 분유는 뭐냐면 지방의 함유가 높은 분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특수 분유를 이제 좀 구매해서 제가 사라고 교육을 시키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2돌 지나서까지 분유를 먹는 건 그러니까 이제 그때까지 먹으면 지방 함유이 높으니까 물론 못 먹는 애도 있지만 먹게 되면 조금 먹어도 체중이 좀 잘 늘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하고 이제 배가 고파야 밥을 먹는다가 뭐냐면 아까 말했다시피 밥을 안 먹으니까 우유, 과일 막 먹어요. 밥 대신에 이거라도 먹어라. 그럼 어떻게 해서 얘가 자 밥하고 과일, 간식 중에 뭐가 더 맛있습니까? 간식이 맛있거든요. 자 그러면 내가 밥을 많이 먹어야 간식을 많이 줘요? 밥을 적게 줘야 간식을 많이 줘요? 애기는 간식이 더 맛있는데 밥을 안 먹어야 간식을 더 주거든요. 그럼 얘는 교육을 어떻게 받냐? 밥을 안 먹으라고 교육을 받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간식을 주지 않아야죠. 그럼 좀 큰 애들은 지가 찾아가서 먹거든요. 그래서 아까 말했다시피 우유, 과일 좋은데 밥을 잘 먹는 상황에서 우유, 과일 주라는 거죠. 만약에 체중이 안 는다? 그러면 간식 다 치우시고요. 어떤 부분, 그건 굶기라는 말이냐. 그게 아니고 밥을 차려줍니다. 떠먹이 쫓아내면서 떠먹이 아니라 차려줘요. 제 시간에. 안 먹잖아요. 그럼 치웁니다. 자 그럼 그 전에 어땠어요? 밥을 안 먹었으니까 간식 나왔을 거 아니야. 안 나옵니다. 그러면 뭐지? 왜 간식 안 나와? 왜 냉장고 열어보죠? 없어. 근데 이제 짜증이 나겠죠. 이제 배가 고픈데 그럴 때 밥이 쫙 나옵니다. 그럼 배가 고파서 허겁지겁 우연히 먹었어. 그랬더니 어머니가 제일 좋아하는 간식을 하나 떡 내옵니다. 그럼 얘를 뭘 배웁니까? 밥을 잘 먹으니 내가 좋아하는 게 나오는구나 라고 배우게 되는 거죠. 네, 그렇게 해서 배를 고프게 해주고 밥을 잘 먹을 수 있는 동기 내가 먹어야 되는 이유를 알려주고 잘 먹으면 그만큼 충분 나한테 이득을 주겠다라는 걸 하고요. 또 다른 부분인데 애가 너무 잘 먹는데 근데 안 늘어 체중이. 봤더니 하루 종일 움직입니다. 그냥 땀을 뻘뻘 흘리면서 잠도 안 자요. 살이 찔 수가 없어. 먹은 걸 다 써버린다 어떡해. 그럼 어떻게 하냐. 자 애들이 막 뛰어놀죠. 할머니가 이래요. 야 그만해. 그래서 등 이러면 애가 이래. 이게 반응이야. 그게 무슨 말이냐면 이 제어하는 것조차 이렇게 강하게 하면 얘도 강하게 반응을 해요. 그런데 뛰어놀 때 무시, 쳐다도 안 봅니다. 근데 얘가 가만히 지쳐서 뛰어놀다가 지쳐가지고 헥헥하고 있으면 막 쳐다보고 막 그래. 와 우리 애기 그럼 저런 뭐지? 이러다가 자기가 계속 얌전히 있을 때 부모님이 계속 관심 주고 뛰어놀 때는 투명인 것처럼 쳐다도 안 보고 또 얘기할 때 우리 애기 이리 와봐. 응? 뭐야? 그래서 이제 계속 그 동작도 작게 소리도 작게 계속하면 얘도 이게 놀인 줄 아는 거예요. 그럼 나도 이렇게 해보면 그럼 이제 점점 모양새가 작아지고 행동이 줄어들면서 내가 좀 딱 하고 있을 때는 막 잘한다 이렇게 하면 애기가 신나는 거죠. 내가 얌전히 있을 때 더 관심 있고 뛰어놀 때는 전혀 쳐다도 안 봐. 관심도 없고. 근데 우연하게 얘가 그러라고 말한 게 아니에요. 얘가 우연히 그냥 그렇게 했어. 지쳐가지고 뛰어놀다 지쳐가지고 이게 널브러져 있을 때 막 부모님이 관심 가져주고 재밌어 하면 얘가 이제 압니다. 아 내가 가만히 있으면 좋아하는구나. 그럼 점점 이제 무의식적으로든 의식적으로든 점점 이제 가만히 있으려고 그러고 이제 그런 물론 이제 어느 정도 좀 되면 이제 운동을 위해서 움직이긴 해야겠지만 너무 이제 과도한 행동이 문제일 때 이제 그런 쪽으로 이제 해주면 좋겠다는 말씀이고요. 예, 변비인데 사실 이제 잘 먹고 또 우리가 고기 위주가 아닌 채소나 이런 부분에서 많은 섬유질을 먹으면 사실은 변비는 좀 없습니다. 근데 보통 좀 체중이 안 는 애들 또는 이제 잘 늘었다 하더라도 이제 변비 때문에 또 결국엔 저체중으로 가는 아이들이 있어요. 그 이제 변비의 기전은 뭐냐면은 우연히 변을 보다가 변비가 인상에서 변을 보다니 아픈 거예요. 변을 보니까 뭐야 아프네 참어. 그 참으니까 변비가 돼. 변비가 되니까 또 굵어지고 또 보면 아파. 계속 악순환이고 변비가 되니까 더 안 먹고 안 먹으니까 계속 변비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억지로 먹이는 데는 한계가 있는 거예요. 근데 약을 먹어서 변을 잘 보게 쭉 빼줄 수는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제가 변비 치료하는 부모님들한테 처음부터 하는 말이 몇 달을 몇 년을 먹을 수도 있다. 약을. 그 많습니다. 그렇게 오래 먹어도 됩니까? 그러면 변비를 그렇게 놔둬도 됩니까? 저는 역으로 물어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결국 얘가 어느 정도 체중이 되고 어느 정도 양을 먹으면 약이 필요 없어요. 근데 그 과정에서 내가 치료를 하지 않고 계속 냅두면 약을 오래 쓸까봐 안 쓰면 애는 계속 변비로 갑니다. 그럼 더 빠져요. 헤어나질 못해. 그러면 우리가 변을 일단 보게 해서 편하게 해주고 변을 묽게 해서 약을 먹어서 묽게 해주면 일단 변 봤을 때 그 공포가 없어져요. 그냥 쑥 나오니까 앉으면 쑥 나오니까.
그래서 변비가 없게 만든 다음에 대신에 저런 이제 충분한 식사량과 많은 섬유질이 되기까지의 노력은 정말 필요합니다. 근데 그 과정에서 좀 안 되니까 약도 쓰는 거고, 약을 좀 덜 쓰기 위해서 요거트, 유산균, 푸른까지는 이제 여러분들이 대부분 아시더라. 그런데 제가 놀라운 걸 발견했습니다. 양배추를 먹으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효과가. 그래서 양배추는 위에 좋은 거 아닌가? 라고 했는데 섬유질이 너무 많은 거예요. 이게 맛이 밍밍하고, 자 보세요. 양배추 하나 먹었다고 애가 큰일 납니까? 이게 무슨 약이 아니죠. 우리가 채소를 이렇게 다 조리해서 먹기가 힘들고 양이 많아서 이게 먹기 힘들지만 즙으로 해서 먹으면 우리가 충분한 그 섬유질이 그냥 쑥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뭐 여러 병원 가서 변비 치료 안 된 아이들, 물론 저도 약을 썼지만 양배추하고 같이 이제 치료했더니 거의 대부분 낫더라. 그래서 제가 그럽니다. 제가 약을 충분히 애가 나을 때까지 쓰겠다. 다만 양배추 좀 먹고 좋아지면 약은 빨리 끊으면 된다. 대신 양배추 계속 먹어라. 그렇게 해서 이제 약도 빨리 줄이거나 끊고 양배추 계속 먹으면서 관리를 잘 하는 친구도 있고요. 물론 뭐 굳이 양배추즙 아니더라도 요거트, 유산균 푸른 정도로도 아기가 충분히 해결된다면 그렇게 관리를 계속 해주면 좋겠고, 즉 변비는 치료할 대상이 아니고요, 관리할 대상입니다. 그러니까 변비가 없어질 때까지 약은 몇 달이든 몇 년이든 먹이셔야 됩니다. 약을 오래 먹는 걸 두려워하지 마시고요, 변비를 오래 가는 것을 두려워하셔야 됩니다. 자, 애기 재우기 부모 교육 실제 이제 재우기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돌 지난 아이들까지는 아니고 그 이전의 아이인데요. 이제 막 한 5kg, 7kg, 8kg 이 정도면 좋죠. 뭐 다 하나 재우고 다 업어 재우고 다 할 수 있죠. 근데 이제 10kg, 15kg 되면 이거 언제까지 이거 하나 재우고 업어 재워야 되냐. 자, 기본적으로는 이제 우리가 동양 문화권이다 보니까 같이 자요. 그러면 아기가 다 깨어나는 거에 반응을 하는 거예요. 물론 아주 위급한 상황에서의 대처는 그게 당연히 맞는데 우리가 그런 상황이 맨날 일어나는 게 아니잖아요. 어쩌다 일어나는 거고. 그러니까 사실 가능하면 조금 거리를 두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안아서 재우잖아요. 그럼 얘가 어떻게 배워요? 안는 게 자는 거야, 얘는. 안아야 자요. 자, 그럼 어떻게? 안아서 잤잖아요. 우연히 잤어. 나 재우려고 하는데 안았더니 얘 자버리니까. 그러면 눕혀놓고 깨우는 거야, 얘는. 그래서 눕힌 상태로 재워야 된다는 거지. 그래서 졸릴 때 눕혀라. 안아서 업고 앉지 말고 애를 눕혀라. 눕혀서 자더라도 깨운 다음에 너 누워서 자는 거야를 알려주라. 그렇게 하시는 거고, 이제 야간 수유 같은 경우는 이제 가능하면 주지 말라고는 되어 있는데, 제 환자 중에 이제 저체중 아이들은 저렇게 해서라도 먹어야 되니, 제가 그런 예외적으로 저체중이 좀 심한 아이들은 좀 원래는 좀 원칙은 그렇지만 체중을 좀 하는 게 더 급하니 야간 수유라도 좀 합시다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고요. 규칙적인 수면 의뢰라는 게 이제 아기가 너무 이제 안 자니까 여러 가지 방법을 다 동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같은 시간, 같은 장소, 같은 온도, 같은 습도, 같은 음악, 같은 구절 모든 걸 동일시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일종의 그 반복적으로 애한테 그 조건을 강제하는 거거든요. 그럼 계속 반복적으로 그 조건이 되면 얘는 그냥 그 조건만 갖추시면 그냥 자버려요. 그렇게 굉장히 강력하게 그 동일된 그러니까 주문을 외우듯이 계속 해주시면 좋고요. 이제 수면 도우미는 이제 고민형 대표적인 이제 고민형인데 그런 거 이제 하시면 되고, 애가 자다가 우연히 울 수가 있어. 그런데 우연히 부모님 막 같이 놀아줘. 그럼 애가 어떻게 해요? 야, 잘됐다. 이때 일어나면 되겠다. 이렇게 배워요. 근데 그러니까 애기가 갑자기 깨어나서 울 때 깜짝 놀라서 얼른 쳐다보지 마시고, 물론 심하게 아픈 건지는 부모님이 감으로 알 겁니다. 그러지 않으면 좀 무심하게 봐주시라 는 거고요. 이거는 이제 아이 각성시 이제 반응 스케줄 처음에는 얘가 너무 이제 자꾸 잠에서 깬다 그런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 2분 동안 이제 있다가 이제 간다. 2분 동안 있다가 다음에 또 그래. 그 다음에 5분 있다가 간다. 둘째 날은 이제 애가 막 5분 동안 냅둬요. 그러니까 물론 자버리면 상관없고, 근데 그러면 5분 뒤에 가서 이제 가슴에 손을 좀 얹어줬다가 이제 떼는 거죠. 내가 너 있어 괜찮아 이렇게 메시지만 주라는 겁니다. 데리고 놀고 하지 마시고요. 저렇게 점차적으로 계속 아기가 혼자서 자기 스스로 잠이 들 수 있도록 시간을 이제 벌어주라는 말씀이고요. 이거는 이제
애기들용이라기보단 좀 이제 어른들용이긴 한데, 물론 뭐 우유 정도는 애기들도 먹을 수 있으니까 예, 저렇게 이제 좋은 음식들이 있다. 그래서 그 최근에 드라마 보니까 이제 대추를 잔뜩 사서 남자친구 먹이려고 잠 못 자는 예, 그런 드라마도 있었고요. 자, 운동은 여러분들 이제 그냥 달리기만 생각하실 텐데, 사실은 유산소 운동이다 보니까 이제 체중 감량에는 도움이 되는데, 오히려 이제 저체중인 아이들은 달리기가 또 좋지 않잖아요. 그리고 뭐 사실 이제 애들 내용이긴 하지만 여러분도 이제 부모님 또 나이 또 어느 정도 드실 거기 때문에 근육 운동이 정말 이제 중요한데, 이제 이 시기적으로 어떻게 이해하시면 되냐면 20에서 30대까지 근육한 운동으로 생긴 뼈로 평생 갑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는 좀 어찌 보면 잘 못 나갔다 그러면 대학 생활부터 한 30대까지는 어떻게든 좀 최대한 밖에 나가서 좀 달리셔야 됩니다. 운동을 뭐 근육 운동도 좋고요. 달리는 운동을 해서 그 근육이나 뼈를 어느 정도 이제 햇볕도 보고 이렇게 맞춰주시면 그 뼈로 평생을 가거든요. 그 다음부터 운동은 이 최대 맥스에서 왔다 갔다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20대 초반에서 30대 후반까지 최대한 밖에 많이 나가서 많이 움직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가 너무 갑작스럽게 운동하면 좋지 않기 때문에 워밍업, 충분히 몸을 풀어주라. 그건 이제 뭐 여러 관절들을 뭐 돌려주는 이런 운동 될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근력 운동은 사실 이제 뭐 헬스장 가서 하는 게 기본적이겠지만, 우리가 쉽게 그냥 맨몸 운동을 할 수 있는 게 윗몸 일으키기, 팔굽혀펴기, 앉아 때리기, 이런 것들은 뭐 10개, 20개 연달아 하라 쉽지 않거든요. 근데 실제로 일주일에 한 번씩 해보면 그럼 20초, 30초인 거예요. 진짜 시간도 많이 안 걸립니다. 근육 운동 해주시면서, 유산소 운동은 뭐 처음에 이제 걷는 것부터 시작해서 빨리 걷기, 뛰기 이런 식으로 이제 하시고, 이제 운동 중에서 이제 스트레칭과 요가는 물론 운동이라고 표현하기 좀 그렇지만 어쨌든 저런 운동이 몸을 이제 회복하는 쪽에 많이 이제 하는 포인트라 이제 저쪽 운동도 좀 많이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회복이 중요하다. 근데 이제 운동 자체가 이제 회복인 부분도 있고요. 이런 것이 이제 결국에는 내가 근육 운동을 하면 그만큼 이제 단백질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거에 해당되는 영양이 또 돼야겠고, 또 잘 자야 됩니다. 잘 자야 또 우리가 잘 적당한 에너지를 받아서 이제 할 수 있고요. 이제 명상과 요가 훨씬 이제 우리 몸을 안정감을 줄 수 있겠고, 혹시 시간이 되면 매일은 아니더라도 며칠에 한 번씩 이제 반신욕 해주시고, 이제 뭐 두들기는 거라든지 아니면 이제 만져주는 정도의 마사지, 이런 스스로 이제 하든지, 또 이제 서로 이제 뭐 등 두들겨 주거나 이렇게만 주는 그런 마사지를 해주시면 또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이고요. 사실 이제 자녀 건강을 위해서 오셨는데, 부모님이 아파. 그럼 자녀 마음이 어떻겠어요? 안 좋겠죠. 자기가 건강한데 부모가 막 아프면, 그렇죠? 마음이 아픕니다. 그래서 부모가 건강하자. 내가 먼저 운동하고, 내가 먼저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서 내가 아기가 건강할 수 있는 삶을 살면서 아이도 이제 그렇게 할 수 있게 좀 하시면 좋을 것 같고, 부모님도 이제 건강하게 이제 유지하기 위해서 운동해 주시면 좋겠고, 이제 요 뒤에 부분은 조금 이제 저만의 좀 치트키 같은 건데, 우리 같이 근무하는 교수님들 또 제가 원하시는 분들한테는 이제 우리 병원 기준으로는 이제 PI 팀이라든지 뭐 이제 협력센터 쪽에 제가 저는 매일 생식한 지 지금 25년 이상 됐는데, 그거를 이제 같이 할 수 있게 좀 방법도 알려드리고, 또 이제 무술 같은 거 제가 또 따로 하는 게 있어서 저거 같은 거 이제 같이 하시면 훨씬 여러분들이 아주 작은 시간만 투자하셔도 많이 건강을 유지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오늘은 4시 반에 하는 수업, 또 그리고 주제도 어찌 보면 좀 제가 임의로 선택을 했었는데요. 오늘 오신 분들이 다음에 또 오실 거라고 예상을 해서 지금 현재로 한 5시로 다음 수업 일정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제 같은 경우 혹시 이제 오늘 한 것 중에 좀 더 깊게 수면이면 수면, 영양이면 영양, 운동이면 이런 쪽에 좀 더 관심 있어 하시는 분야를 말씀해 주시면 그걸 좀 더 집중적으로 강의를 하는 방향으로 하고자 합니다. 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김세현 관장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